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에 아주 깊이 빠져들 필요도 없고 그러지를 않는 거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옆에서는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아직 아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중독이냐, 내가 왜 환자냐 이러고 있으면 네. 사실은 중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면- 거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이나 행위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중독에서 헤어나려면 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네, 그럼 이번 3부 인터뷰에서는 강지원 원장님과 함께 원장님께서 지금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회장으로 아까 계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을 전문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독 관련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독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대별을 하면 네.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네. 담배라든지 이제 외부에서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물질들이 들어와서 들어와서. 예, 흡입하거나 뭐 먹거나 마시거나 네. 주사하거나 네. 해서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제 중독을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러는 네. 중독을 아. 이제 행위 중독 아.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 있거든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네네. 예. 행위 중독에는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이밍 디스오더 이번에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이 되면서 네. 많은 이제 반발들이 있었죠. 게임 업계 반발들이 아, 그쵸. 있었는데 예.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 게임을 한다고 해서 다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 진짜로 병적 현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예, 그런 경우는 그걸 이제 낙인 찍기 위해서 진단을 붙이려는 게 아니라 네. 치료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이제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게임 중독이 심하면 어느 정도까지 심한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뉴스에서 나오듯이 어린애 네. 이제 우유 안 주고 젖 안 주고 게임만 하다가 네. 애가 죽고 이러는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심각하네요. 예. 네. 그럼 보통 원장님 중독이라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예, 중독은 대부분 이제 즐거움에서 시작이 되죠. 되게 역설적이네요. 예, 예. 네. 병인데 음. 즐거움에서. 네네. 뭐 인간은 원래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뇌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쵸. 그쵸. 뭐 술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음. 담배도 피면 뭐 기분이 좋아지고, 커피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뭐 마약은 안 해봤지만 하면 아주 이제 네, 거의 뭐 극치감을 있다는 것처럼. 극치감을 네. 느낀다고 하잖아요. 게임도 할 때 이제 아주 몰입할 때 스릴과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이제 즐거움들을 자꾸 하다 보면 네.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술 2잔 마셔서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자꾸 마시면 2잔 마시면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럼 반 병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한 병을 먹게 2 되고, 병을 먹게 되고 점점.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박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뭐 1,000원 또는 10,000원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푼돈으로 하다가. 뭐 따게 되면 스릴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더 양이 늘어나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게임도 네.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어떤 걸로 찾느냐 네.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굳이 거기에 아주 깊이 빠져들 필요도 없고 그러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네. 또 사랑하고 네. 또 이제 이미 뭐, 행복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뇌에 충분히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필요도 없고 뇌가 그런 걸 원치를 않는 상태가 되는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뭔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예. 불행한 거고 괴로운 거고 힘든 거고.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셨더니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뭐 도박을 했더니 따고 기뻐지고 이러는 게 반복이 되면서 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어떤 물질 네. 또는 부정적인 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네.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평소에 행복하지 좀 못하고 조금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좀 중독에 쉽게 더 빠져들 수 빠져들겠네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중독에 가기 직전에 네. 내가 이걸 좀 인지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그 쉽게 빠져들고 또 그 잘 통제가 안 된다 하기 시작하면 네.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네. 자신이 그거를 그 속에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죠. 중독 상태가 되면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게 혹시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빠져 있다라는 거를 그냥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식사를 마저 거르고 뭔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적인 본인이 쭉 해오던 행동 내지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뭐 학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직장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리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 절제가 안 되고 자꾸 빠져든다. 네. 통제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중독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그때는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싹 끊어야 되나요? 그 인지하고? 그렇죠. 근데 잘 그렇게 안 되니까 병인 거죠. 그렇구나. 예. 그게 이제 내가 그렇구나 해서 딱 스톱이 된다면 사실은 병이 아닌 거죠. 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중독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는 거고 네. 완전히 젖고 나든지 완전히 흠뻑 빠지고 난 후에야 네. 알게 되든지 그 상태에서도 잘 몰라요, 우리 환자분들. 저도 궁금했던 게 중독인 사람은 본인이 중독인지 아나요? 라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모르시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자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의 심리거든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한 것을 뭐 옆에서는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아직 아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중독이냐, 내가 왜 환자냐 이러고 있으면 네. 사실은 중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면 거죠. 혹여나 조금이라도 내가 중독인가 싶으면 네. 바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과 네. 또는 뭐 필요하면 네. 일부 뭐 지필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중독인 사람들은 내가 중독인지 잘 모르고 심지어 부정을 하는데 네. 치료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래서 그런 네. 문제들이 네. 있을 때 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서 네. 어떤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죠. 어느 근데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요새는. 예전에는 거의 아주 중독 중에서도 만성 중독된 상태에서 네.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로 네. 치료 세팅으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네. 이렇게 뭐 입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끌려오는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왔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어떤 최근에 있었던 분은 네. 본인이 그냥 일상적인 소셜 드링킹이에요. 그러다가 네. 어느 날부터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포금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깨고 나면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괜찮겠지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그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거예요. 본인이.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 깨고 나서 잘못됐구나. 예, 이건 아닌데 음. 뭔가 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중독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그 가족이나 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중독이 되는 물질이나 행위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네. 술에 네. 또는 이제 뭐 도박에 네. 또는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본인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라도 일단은 좀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한번 네네. 상담을 받아보자. 네네네. 그래서 정신과로 오는 게 정 부담스러운 분들 또는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네. 이런데 또는 이제 도박문제관리센터 네. 이런데 가서 한번 이제 상담원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네. 이제 현 상태를 평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의학적인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네. 이제 또 의뢰도 해드리고 그러지 않고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뭐 그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면 네. 또 굳이 병원에 안 와도 또 극복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센터에서 검사받는 것만으로 기록이 막 남거나 그렇진 그러지는 않아요. 않아요. 예. 이거 되게 민감해하는 분들이 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역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한 50여 군데가 있고요. 네. 도박문제관리센터도 16군데인가 이제 전국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 가능하면 이제 직접 내방해서 네. 거기 상담원하고 네.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뭐 간단한 지필 검사도 하고 해서 네. 객관적으로 네. 상태가 어떤지를 네. 이렇게 알아보고 네. 심한 정도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당장 약물 치료라든지 어떤 이제 의학적인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네. 상담센터에서 네. 그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관리도 해드리고 합니다.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먼저 이용해 보시고 큰 부담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무료 상담이고 예약이 된 경우는 또 그 상담센터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또 상담해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기록 남기지 않고 네. 그런 데서 직접 정신과 전문의를 만날 수도 있죠. 오히려 가서 내가 아닌 거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를 또 알면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네, 상담센터를 찾아갈 정도 되면 문제가 아닐 수는 없을 것 아닐 수는 같고요. 없구나. 근데 이제 네. 그 개입이 네. 진짜로 이제 정신과적인 또는 이제 이런 의학적인 또는 입원이나 이런 중한 치료가 필요한지 네. 아니면 그 상담이나 이런 그런 관리 정도로 네. 도움이 돼서 극복해낼 수 있는지 이런 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치료는 보통 어떻게 뭐 약을 먹는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네. 결국 이제 뇌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입증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항갈망제라든지 이런 약물들을 같이 네. 쓰게 되고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중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독으로 빠져든 경우들이 많고 네. 또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적응의 문제라든지 스트레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된 정신과적 문제를 같이 치료하는 것이 또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통은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느껴서 또는 이제 가족들이 권유에 의해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치료 세팅으로 오게 되는데 왔을 때 보통 이제 중독자들은 이제 탐색을 하게 되죠. 본인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지 네. 무의식적인 탐색일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자와 잘 이제 치료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 치료 세팅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되면 또 뭐 왔다가 한 번 왔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 그렇구나. 있죠. 그러면 입원 치료는 어느 단계에서 이번 치료는 좀 심각한 단계 또 금단 증상들이 심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입원 치료도 필요하고요. 네. 이 치료라는 게 뭐 맹장염 치료하듯이 네. 그냥 치료하면 또는 수술하면 끝나버리는 치료가 아니고 그쵸. 사실은 이제 치료는 회복의 과정인데 회복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돌아간 이제 예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네. 회복의 삶이고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게 치료인데 네.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를 잘 유지해서 회복의 길을 가는 경우들은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다시 예전 상태로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면 네. 재발을 하는 건데 네. 이럴 때는 또 일시적인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입원 치료는 충분히 이제 해독하는 이제 금단 증상을 치료하는 뿐만이 아니라 네. 위기 상황에서 빨리 또 원상태로 돌아가서 네. 또 다시 회복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돕는 일시적인 입원도 있고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죠. 일시적인 입원이라면 뭐 보통은 한 2, 3일만 입원? 입원하는 경우도 2, 있어요. 3일. 왜냐하면 보통 이런 분들이 잘 회복의 길을 걷다가 삐걱해서 네. 이제 넘어지는 거죠. 넘어진 상태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워서 다시 또 갈 수 있게 네. 도와주면 또 다시 갑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아주 일시적으로 위기 개입이죠. 네. 위기 개입적인 네. 일시적인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거는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되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환각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도박이나 혹시 뭐 흡연 이런 것도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죠. 네. 흡연도 금단, 이제 네. 금단이 심하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재흡연하게 되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약이 많이 사용이 되죠. 네, 금연 치료제라고 해서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고 네. 하는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금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담배를 끊는 경우들이 한 3,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자기 의지로 끊고요. 네. 또 주변에서 도와주고 상담도 하고 하면 한 10%, 15% 올라가고요. 네. 또 이런 이제 금연 치료제, 항갈망 효과라든지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이런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면 네. 뭐 한 20%, 25%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금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약물 치료를 도움을 받는 게 네. 그 성공률을 높이는데 네. 크게 기여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전 그때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아주 심한 경우는 네. 그야말로 이제 환각을 보이고 이제 뭐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는. 진압력 상실이 돼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금단 증상이 심할 때 이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지요.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네. 뭐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지만 그 밖에서 계속 술 먹다가 이제 너무 과음해서 또는 이제 술 먹다 술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돼서 네. 그런 이제 금단 심한 상태가 되게 되면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진짜 빨리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 중독에도 재활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독은 완치되는 그런 개념에 또는 이제 한 번의 치료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회성인 치료가 아니고 네. 평생에 걸친 치료이고 결국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재활이죠. 반복되는 입원이라든지 네.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기 위한 어떤 치료적인 네. 개입들을 네. 뭐 중독 재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독 방지 혹은 중독 예방, 중독 치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괴롭다는 얘기고 불쾌하다는 얘기인데 뇌는 그걸 불쾌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뇌에서는 뭔가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먹는 것이 되게 되면 폭식 증상이 되게 되는 거고 그게 커피인 경우는 커피 중독이 돼서 하루에 10잔씩 마시게 되는 거고 그게 담배인 사람들은 이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는 거고 그게 뭐 술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성 중독도 있죠. 섹스 중독도 있으니까 그런 네. 성인 경우는 그런데 몰두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물질이나 행위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고 결국은 금단 때문에 다시 또 내성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는 술이나 담배나 커피나 도박이나 섹스나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평상시에 행복한 네.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잔잔한 행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평상시 잔잔한 행복감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건강한 삶은 결국 또 행복감을 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위험성을 낮춰주는 거고 또 결국 중독에서 헤어나려면 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이런 잔잔한 행복감들을 많이 느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잔한 행복의 소중함을 알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네. 맛있는 음식 먹고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 또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네. 예, 걷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잔잔하게 이루어져야 네.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술 전시 보고 이런 것도 예, 그렇죠. 잔잔한 저는 이제 행복이 행복감을 주는 이제 그림을 보고 혹시 그림을 그리기도 하시나요? 그림을 그리는 건 자신이 보는 것만. 예. 네. 보는 것으로 네. 만족을 합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지금 사실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